옛날에 머나먼 어느 곳에 아름다운 성이 있었지요. 이 멋진 성에는 정말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쁜 공주를 얻는 것이었어요. 추운 겨울 어느 날, 그 여왕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답니다. 그녀는 바로 천조각으로 피를 닦으면서 잠시 소원을 빌었어요.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요. 눈처럼 하얀 피부와 보석보다 더 빛나는 눈,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음에 어여쁜 여자아이를요. 그리고 어느 날 착한 그 여왕의 소원은 이루어졌답니다. 그녀는 여자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백설공주라고 지었어요. 수년이 흐른 뒤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착한 왕비는 병에 걸렸고 곧 죽게 되었답니다. 얼마 뒤 그 왕은 나이가 들었고 급속도로 약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신부로 맞았어요. 그 새로운 여왕은 아름다웠지만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녀는 욕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심했어요. 매일 그 여왕은 마법 거울을 들여다보며 질문했지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마법 거울은 대답했어요. 여왕님이시죠.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 대답을 들은 여왕은 무척 행복했지요. 사악한 여왕이 온 이후로 성 안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악행이 궁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왕은 성으로부터 머나먼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 사악한 여왕은 왕이 가버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자 무척 행복해했답니다. 수년이 흐르고 백설공주는 자라서 아름다운 승려가 되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왕자가 갑자기 물을 마시려고 서 있던 강위에 비친 백설공주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곧바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머리 위에 새들만 논일 뿐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여왕은 마법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대답했지요. 미안하지만 여왕님이 아니에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답니다. 여왕은 마법 거울의 대답을 듣고 무척 분노했어요. 그녀는 바로 사냥꾼을 불러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지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의 심장을 내게 가져와. 군인은 백설공주를 여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어서 오렴, 백설공주. 아무래도 성에만 있으면 답답하겠지? 숲으로 가서 신선한 공기 좀 쐬고 오렴. 걱정 마라. 믿음직한 사냥꾼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여왕이 시킨 대로 해야 했죠. 하지만 그 사냥꾼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백설공주를 다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시는 궁전에 얼씬도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해가 지자 그는 그녀를 숲속에 남겨두고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는 어두운 숲속에 혼자 남겨져 무서웠어요. 그녀는 나무 아래서 울다가 잠들게 되었답니다. 아침이 되자 백설공주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아주 작은 동물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이 동물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답니다. 그들은 백설공주에게 길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그들만큼 작고 귀여운 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어요. 백설공주는 조금 망설이며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 물건들은 모두 너무 작고 온통 더러웠어요. 백설공주는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라도 돕기로 했죠. 그녀가 집을 모두 치우고 나니 아주 깨끗해졌어요. 백설공주는 작고 귀여운 도구로 요리를 했고 먹을 것을 만들었답니다. 이곳의 모든 물건은 아주 작았어요. 침대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무척 피곤했던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서 잠들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곳 사람들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 같아 침대를 모아놓고 누워 곧이어 잠들어 버렸답니다. 저녁이 되자 이 사랑스러운 집의 집주인인 7명의 난쟁이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무척 놀랐답니다.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게다가 맛있는 냄새도 났고요. 클럼지는 스프를 먹고 싶었지만 서투른 나머지 바닥에 쏟고 말았어요. 에이스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지요.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누가 이걸 다 한 거지? 일단 잠을 자고 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지. 라며 레이지가 하품을 했어요. 7 난쟁이는 모두 계단을 올랐어요.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껏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그들의 작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인기척을 느낀 백설공주는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던 7 난쟁이의 14개 눈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제 이름은 백설공주예요. 불쾌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 것 같군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 청소도 하고 요리도 했겠죠. 에이스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소개하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7 난장이. 얘는 졸리, 앵그리, 클럼지, 슬럼피, 레드. 나는 에이스. 그리고 얘는 슬리피. 백설공주는 7명의 재미있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무척 행복했답니다. 백설공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7 난쟁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슬퍼했지요. 그들은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말해 주었어요. 7 난쟁이와 함께 살게 된 백설공주는 그들을 항상 도와주었지요. 그들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루는 여왕이 마법 거울에게 또 같은 질문을 하였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거울의 대답은 같았어요. 미안하지만 여왕님이 아니에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답니다. 그 여왕은 백설공주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그녀는 그 사냥꾼이 가져다준 심장이 사슴의 심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왕은 자신이 직접 백설공주를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7 난쟁이의 집에 즐거운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백설공주는 일하러 가는 7 난쟁이의 뺨에 키스하며 배웅을 해줬지요. 말한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집에 없을 때 낯선 사람이 노크를 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그럼요, 에이스. 하지만 늦지 마세요. 알았죠? 백설공주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난쟁이들이 올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누구세요? 에이스, 당신이에요? 문 밖에서 늙은 여자가 말했지요. 해치지 않아요. 문을 열어줘요. 백설공주가 구멍을 통해 보니 문 밖에는 불쌍해 보이는 한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서 곧 문을 열어주었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군요. 나는 지나가던 늙은이에요. 수프 한 그릇만 주면 내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수프 한 그릇을 주었어요. 고마워요. 내가 돈이 없으니 대신에 가장 맛있는 최고급 사과를 드리리다. 한 입만 먹어도 천상의 맛이 느껴질 거요. 백설공주는 호기심에 한 입 가득 사과를 베어 먹었지요. 그러자 바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버렸어요. 그 사악한 여왕이 할머니로 변장했던 거예요. 그 사과는 천상의 맛은커녕 독이 가득 든 사과여서 한 입이면 백설공주를 잠들도록 하기에 충분했지요. 그 때문에 백설공주는 깨어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에이스는 한입 베어진 사과를 발견했지요. 이 사과는 독이 든 게 틀림없어. 그 여왕의 짓이야. 백설공주는 잠들어 있는 모습도 아름다웠답니다. 난쟁이들은 그들의 소중한 보물로 만든 유리관에 그녀를 뉘었어요. 그리곤 숲의 모든 친구들이 그녀를 볼 수 있도록 언덕 꼭대기에 두었지요. 하루는 왕자가 백설공주가 잠든 숲으로 갔어요. 백설공주의 친구들은 그를 백설공주가 잠든 유리관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그 왕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가 예전에 봤던 강물에 비친 그 아름다운 공주였지요. 꿈속에서도 봤던 그녀가 바로 그의 눈앞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는 유리관을 열고 백설공주에게 키스했지요. 그러자 그 순간 백설공주와 왕자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저주를 풀고 마침내 그녀를 깨어나게 하였답니다. 그때 마침 백설공주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게 된 왕이 마법 거울을 깨부수고 그 사악한 여왕을 궁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마침내 백설공주는 궁전으로 돌아와 아빠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백설공주와 그 왕자는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과 백설공주, 왕자, 그리고 일곱 난쟁이들은 모두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숲 근처에 금발머리 소녀가 살았어요. 이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도 역시 금발의 소녀였죠. 그녀는 누구나 반할 만한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매력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말썽을 피워 말썽꾸러기 소녀이기도 했답니다. 그녀가 놀려고 할 때마다 엄마는 항상 조심하라고 일러두어야 했지요. 얘야, 숲속에 들어가지 말고 뒷마당에서 놀려무나. 깊은 숲속엔 곰가족이 사는 판잣집이 있었어요. 커다란 덩치의 아빠곰, 중간 크기의 엄마곰, 그리고 아기곰이 살았어요. 엄마곰은 항상 아침으로 오트밀죽을 만들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아기곰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더니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죽은 너무 뜨거웠죠? 엄마, 죽이 식을 때까지 우리 숲속으로 산책하러 가면 안 돼요? 엄마곰, 아빠곰, 그리고 아기곰까지 식탁을 차려놓고 산책을 나섰어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도 엄마의 아침 식사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하지만 항상 같은 곳에서 놀자니 무척 지루했어요.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가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죠. 산책인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녀는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피곤해진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너무 아름다워. 꽃, 숲, 나무들까지. 왜 진작에 오지 않았지? 소녀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곰가족이 산책을 하는데 아기 곰이 나뭇가지에 있는 벌집을 보았어요. 정말 큰 벌집이야. 분명히 꿀로 가득할 거야. 아빠, 우리 꿀 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아들아. 그건 벌들 거잖니.
또 그들의 집이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음식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고.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에 있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먹으면 돼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는 아주 오랫동안 걷다 보니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녀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죠. 소녀는 무척 피곤하고 배고팠어요. 피곤해서 울 지경이었죠. 그렇지만 조금 더 걸었어요. 마침내 길 끝에 다다랐고 그녀는 나무들 사이에 있는 곰가족의 집을 발견하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갔어요. 주변을 걷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녀가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 위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3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다시 문 앞으로 가서 이번엔 세게 노크하다가 문을 열었죠. 금발의 소녀는 즐거워하며 안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없나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녀는 안으로 향했고 바로 테이블로 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큰 그릇, 보통 그릇, 그리고 작은 죽그릇이 3개 있었어요. 무척 배가 고팠던 소녀는 가장 큰 그릇의 죽을 먹고 싶었죠. 하지만 스푼을 입에 대어 보았더니 너무나 뜨거웠어요. 여전히 식지 않았던 거죠. 소녀는 즉시 보통 그릇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 차가워서 역시 먹고 싶지 않았죠. 너무 차가워. 마침내 가장 작은 그릇에 스푼을 담궜어요. 이 죽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네. 완전히 딱 내가 원하던 거야. 그렇게 소녀는 가장 작은 그릇에 있던 죽을 모두 먹었어요. 아침을 다 먹어 치운 그녀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잠시 벽난로 앞에 있는 세 의자 중 한 곳에 앉아 쉬고 싶었죠. 소녀는 가장 큰 의자, 보통 사이즈의 의자, 그리고 가장 작은 사이즈의 의자, 이렇게 3개 중에 가장 먼저 큰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오르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의자에 앉았더니 이번엔 너무 딱딱해서 불편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는데 아주 편한 게 딱 소녀의 사이즈였어요. 그때 갑자기 의자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부서져 버렸어요. 금발의 소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그녀는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엔 3개의 침대가 있었어요. 큰 사이즈, 보통, 그리고 작은 사이즈였죠. 먼저 큰 침대에 누웠는데 그녀에게 너무 크고 또 딱딱했어요. 두 번째는 그녀의 사이즈보다는 아주 조금 컸고 또 너무 폭신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3번째 침대에 누웠죠. 소녀에게 딱 맞는 사이즈였고 더없이 편안했어요.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그녀는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소녀가 잠이 든 사이 곰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에 땔감으로 쓸 나무를 가져왔고 엄마 곰은 신선한 과일을 좀 따왔어요. 아기 곰은 배가 너무 고파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 곰은 그릇을 보고 무척 화가 났어요. 누가 내 죽맛을 본 것 같은데? 엄마 곰도 그녀의 그릇을 보았어요. 제 죽도 맛을 봤나 봐요. 아기 곰은 자기 그릇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오트밀죽도 맛을 봤나 봐요. 맛만 본 게 아니라 다 먹어치웠다고요. 그들은 모두 일어나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 앞에 의자를 발견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았었나 봐. 이것 봐. 의자가 다른 곳에 있잖아. 엄마 곰 역시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제 의자에도 앉은 것 같네요. 좀 전처럼 아기 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의자 좀 보세요. 부서져 있어요. 곰 가족은 그들의 침실로 가봤어요. 누가 내 침대에 누웠었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제 침대에도 누웠었나 봐요. 제 침대에도 누웠어요. 아직도 자고 있다고요. 아빠 곰은 아기 곰의 침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누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천천히 그는 담요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작은 소녀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작은 소녀가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제 침대에서 당장 일어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기 곰의 울음소리에 깬 금발의 소녀는 눈앞에 있는 3마리 곰을 발견하고는 너무 무서워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녀는 집을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소녀는 숨 쉴 틈도 없이 달렸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를 찾아 나선 부모님이 숲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행복했지요. 그녀는 바로 달려가서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 얼마나 걱정했다고. 괜찮니?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 잘 들을게요. 어디 갈 때는 꼭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약속한 대로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아주 친절하고 또 착한 아이가 되었답니다.